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속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화내고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파도처럼 제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글을 쓰려고 다시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데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동갑내기 남편과 둘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애 이야기를 해봤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2년 정도 만났고 서로 훈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글쎄, 애진옥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헤어지고 피했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축복 아래 결혼을 했어요. 시댁은 강원도 아주 시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거리가 멀고 차편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1년의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이외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저희보다 5살 많은 신우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글쎄요, 자주 만난 적이 없었던지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죠. 저희가 결혼할 때엔 이미 시집을 가 있었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그저 시댁의 얼굴만 비추고 사라진다고 들었던 터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창 깨를 볶던 신혼 시절이었죠. 그래봐야 맞벌이였던지라 남들이 생각하는 신혼부부만큼 깨를 볶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남편은 대출을 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신혼인데 집부터 사는 게 서로 좀 부담이기는 했으나 워낙 지역이 좋고 재개발의 여지도 있어서 투자 겸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참 내 집이 생기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막막했지만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맞벌이 부부의 장점이 월급이 2번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정말 오롯이 우리 집이 되어 있겠지. 몇 명을 낳을까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무조건 오른다 사더라 하시길래 믿고 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어머니 덕에 추천으로 사두었던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땅은 결혼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이었는데 남편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팔기에는 애매한 땅이라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냅두는 땅이었거든요. 아무튼 저희 둘 다 직장이 서울이니 당연히 서울로 터를 잡았던 것뿐인데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서울에 터전이 있으면 당연히 집도 서울이어야 하지 않나요? 강원도로 오지 않고 친정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었다면서 시댁을 무시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집 살 때 이런 한 푼도 보태준 게 없으면서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강원도로 가면 당장 직장은 어떡합니까? 직장 때려치고 강원도로 간다고 치면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아주겠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시댁 식구 어렵다지만 시대도 바뀌었고 할 말은 하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희 직장은 어떡해요? 당장 강원도로 오라는 말씀은 좀... 여자가 무슨 직장이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그럼 저희 대출금은 그이 혼자서 갚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너네 집 부동산 한다더니 땅도 조금 없드냐? 벌써부터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야 지금? 꽤나 부자인 척 하길래 집도 턱턱 사주는 줄 알았더니 대출이라니. 알고 보니 남편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는 말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걸 어쩌겠어요.
부루마블도 아니고 팔겠습니다 하고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보고 남편이랑 같이 강원도로 발령받아서 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발령이라는 게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쓰잘데기 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어머님께서 저런 식으로 우기면 전화도 안 받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강원도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도 춘천이면 지하철이라도 타고 가죠. 무슨 감자밖에 없을 것 같은 시골에 살면서 매주 주말마다 안 오냐 하시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기 결혼 전에는 1년에 서너 번만 갔다며?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셨나. 아무래도 며느리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자기가 워낙 싹싹하게 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바보야?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랑 부려먹는 거랑 구별도 못하게? 부려먹다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인터넷에나 보던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소리를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제 편이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인가 싶었죠. 얘야, 우리 밭에 구황작물 캐야 하니까 주말에 오거라. 저 주말에 특근 있어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이 말 들어보니까 주말에만 일일 알바하는 청년들이 마을회관 가서 신청하면 온다던데. 그렇게 해보세요. 얘야,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을 이장님 생신이라 잔치가 있는데 와서 일손 좀 거들거라. 저희 친척 오빠 결혼식이라서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설마 연고도 없는 어머님 댁 마을 이장님 생신 챙겨드리느라 친척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시죠? 얘야, 이제 여름인데 강원도는 시원하니 주말에 와서 우리 밥도 좀 차려주고 쉬다 가거라. 저도 서울이 너무 더워서 그이랑 주말에 펜션으로 놀러 가려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근교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셔요. 저는 아주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퍼토리도 많지 않아서 매주 주말마다 피해 다닐 순 없겠더라고요. 남편 눈치도 솔직히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남편이랑 그 먼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니 마치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온갖 소일거리를 다 들고 오시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래기를 말리자고 일일이 손질해서 넣어놓으라고 하질 않나. 매운 고추씨를 빼야 된다면서 눈물 콧물 다 쏟다 못해서 매운 기에 피부까지 따갑게 만들기도 했고요. 반나절 놀다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몸빼바지 쓱 던지면서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랑 산책한다고 나가버리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평일에는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몇 달은 잠잠해지겠지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몸빼바지를 입은 저를 보고 한바탕 크게 웃은 남편에게 조용히 눈으로 욕을 했더니 입 다물더라고요. 설마 자고 가려는 생각인가 싶었는데 남편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더니 저녁은 언제 먹냐고. 진짜 저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 성심성의껏 밥상이나 차려보자 싶어서 시골 된장 구수하게 된장찌개 끓이고 각종 나물들로 무침도 하고 선물로 사간 고기도 양껏 구웠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맛있다고 엄지척 올리시면서 식사 잘하는데 어머님만 깨작깨작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된장을 얼마나 풀어넣은 거냐? 찌개는 도무지 짜서 못 먹겠고 나물들은 손맛 하나 없이 싱겁고 고기는 이렇게 설렁설렁 구워서 핏물 다 나오는데 역해서 이걸 우째 먹어?
이 고기는 진짜 비싸고 좋은 고기라서 살짝만 익혀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밥 비벼 먹기 딱 좋은데 나물은 제가 손맛이 좀 부족하긴 한가 봐요. 우리 아들이 매번 이렇게 맛없는 밥상을 끼니랍시고 먹었을 거 생각하니 내 속이 다 분하다. 그러길래 네가 강원도에 집을 얻었으면 내가 요리도 가르쳐주고 살림도 가르쳐주고 했을 거 아니니?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시어머니께 애교를 떨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여보가 나한테 얼마나 맛있게 밥 해주는데. 나는 아주 간이 딱 좋은데. 물론 나물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지. 안 되겠다. 내가 한 달에 2-3번씩 반찬해서 가져다 주고 너희 집 가서 자고 올까? 내가 차려준 밥이 훨씬 맛있지. 역시 세월의 손맛은 따라가기 힘들지. 아가, 내가 이제 가서 반찬도 해주고 살림도 좀 살펴주고 하마.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죠. 말이 좋아 반찬 들고 오신다는 거지 제 살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싫다고 거절도 못하고 아주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끼리 스스로 해야 나중에도 서로 맞추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노력해서 잘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즐겁게 주말 보내셔요. 완곡한 거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은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남편도 이때다 싶어서 주말에 우리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면서 어물쩍 넘겼죠. 참 눈치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주말이 지나가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 안 간다고, 자꾸 이런 식이면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해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 어색하고 불편할까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먼저 찾아가 본 적도 전화 드린 적도 없으면서 저만 일방적으로 효도해야 되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남편도 제가 성질내면 무섭다는 걸 알아서인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오라고 말하는 전화도 무시하고 일만 열심히 하며 살다가 명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허리에 붙일 파스까지 단단하게 챙기고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반나절 허리도 못 펴고 제사상에 올릴 반찬에 전에 과일 깎고 방앗간까지 다 다녀오고 나니 밤이더라고요. 제사상 차려서 절하는데 집으로 누가 쾅쾅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상님이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건 시누이였어요. 뭐야, 제사 지내는 중이었어? 배고팠는데 잘 됐다. 절 다 했으면 나 이거 먹어도 되지? 멍 때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도 없이 먹겠다 하고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을 손으로 막 집어먹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 신우의 등짝을 한 대 때리셨죠. 하지만 신우는 왜 때리느냐고 콱 쏘아붙이더니 계속해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퍼먹었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렀다며 배를 팡팡 때리면서 나왔어 하고 그제서야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보다 살도 더 찐 건지 목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더 시댁에 가지 않고 왜 친정에 먼저 왔니? 윤서방은? 윤서방 그 자식 말도 꺼내지 마.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는. 아니, 왜 윤서방이랑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이혼했어. 뭐라고? 아버지 귀 먹었어요. 이혼했어, 이혼. 도장 꽝 찍어서 내가 이제 명절에 갈 시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 왔지. 나 짐도 다 싸들고 왔어. 아직 내 방 있지? 신우는 자기가 원래 쓰던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다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아니, 왜 내 방에 매주를 띄워놔? 냄새. 나 이제 여기서 지낼 거니까 뭐라 하지 마요. 나 쫓아내면 어디 갈 데 없어. 아니, 왜 이혼했는데, 어? 아니, 잠깐, 아예 서류까지 다 정리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면 가서 빌어. 그러자 신우가 서류 하나를 들이밀더라고요.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쳐? 이혼했어. 저는 명절에 일어난 아주 빅사건이다 싶었죠. 왜 이혼했는지 궁금했는데 차마 올케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모양새 빠지게 할 순 없어서 궁금한 거 꾹 참고 기다렸더니 멍하니 있던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누나, 왜 이혼했는데? 말해서 뭐 어디다 써? 바람이지. 내가 진짜 그 더럽고 치사한 새끼를. 아무래도 신혼의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제게 아주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네가 강원도에서 뭐 해먹고 살겠니? 여기는 직장도 없고 뭐 알바할 자리도 없다. 너 그러지 말고 기훈이 따라서 서울 가. 기훈이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를 지금 우리 집에 데려가라는 소리인가요?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나왔지만 꾹 삼켰어요. 일단 이성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심호흡을 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죠. 기훈이 너도 누나 내칠 생각하지 말어. 네 누나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거 알지? 서울 가면 여기보다야 훨씬 살기 좋으니까 일단 기반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너네 집에서 있게 해라. 그래, 내 생각에도 이혼까지 해서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기훈이네 집에 가 있으면 안심이라도 되지. 며느리가 또 알뜰살뜰 챙겨줄 텐데 말이야. 우리 딸 구박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된다. 알았니 아가? 저희 의견을 다들 안 들어보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왜? 옳게. 내가 가는 게 불편해? 나도 엄마 아빠 말 들어보니까 여기 산골에 박혀서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야 서울 가는 게 낫겠다 싶은데. 나 나름 전문직이었어. 취직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서울엔 또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하니까 내일 집에 갈 때 나 좀 태워가. 다짜고짜 통보를 해대는 턱에 제가 방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이 꺼낸 말은 아주 반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에 일단 지내는 걸로 하자. 누나가 돈 좀 모으면 그때 원룸을 어떤지 해서 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콜. 결국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서울로 가자면서 차에 냅다 짐을 실어버리는데 제 이성은 가출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었고 남편은 또 거기서 눈치 없이 악소리를 내더라고요. 꼬집어. 아니 내가 언제 꼬집었다고 그래? 시부모님께서 저를 빤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발뺌을 했죠. 신우는 제 눈치가 어떤지 빤히 아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차에 타더라고요. 갈 때 휴게소 들릴 거지? 나 호두과자랑 알감자 사 먹게. 저희는 그렇게 휴게소까지 알차게 들러서 서울에 왔습니다. 냅다 방 하나를 차지하더니 잘 테니까 밥 차리면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몸종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머리채 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댁 식구인데 내쫓을 수도 없어서 참았어요. 그래도 6개월 안에는 나가겠지 싶어서 지옥 같은 생활 조금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참았죠. 명절이 끝나고 저도 직장인이니까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 해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개판인 겁니다. 진짜 빨래가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점심 먹은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남편이랑 구워 먹으려고 사다 놨던 소고기도 야무지게 먹었는지 빈 꽉만 쓰레기통에 담겨 있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드신 건 정리를 하셨어야죠. 내가 오늘 좀 바빴어. 거기 빨래 보이지? 내가 며칠 동안 가방에 넣어놨더니 냄새나더라. 그것 좀 빨아놔. 내일 입을 옷이 없어. 신우는 그 한마디 띡 던지고는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빨래통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신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글쎄, 제가 회사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오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지 않겠어요?
어머, 그게 제 노트북이에요. 일할 때 쓰는. 그냥 방에 굴러다니던데. 내가 좀 쓸게. 내가 컴퓨터를 못 챙겨왔어. 거기에 업무 자료도 있어서 안 돼요. 이리 주세요. 자료? 아, 무슨 폴더에 서류 이렇게 써있던 거? 내가 게임 깔아야 되는데 용량이 없어서 그거 지워버렸는데. 저는 정신이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연간 계획이며 재무제표도 들어있었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도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신우가 지워버렸다는 말에 놀라서 신우를 밀치고 노트북을 살폈어요. 정말 깨끗하게 지웠더라고요. 저는 일할 때 쓰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지우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지우고 쓰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고작 고스톱 치느라 지금 제 업무 손실이 어떤지 아세요? 나 기훈이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쓰라길래 쓴 거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졌어요.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내 노트북 써도 된다고 했어? 누나가 인터넷으로 뭐 좀 할 거 있다고 해서 쓰라고 했지. 왜 오자마자 슬리퍼를 던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고스톱 게임 하시느라 내 업무 서류를 다 포맷해버렸어. 이거 어떡할 거야? 내 자료들 다 어디서 복구하냐고. 옳게. 웃긴다. 그거 회사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걸 개인 노트북에다가 저장해두면 안 되지. 옳게 횡령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슬리퍼를 던졌다고 화가 난 남편은 신우 말에 동의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미리 USB에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 혼자 쓰는 노트북이고 업무 이외에는 쓰지 않아서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2배 더 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우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실 개수구에 자기 머리카락이 잔뜩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치우지도 않았고요. 설거지는 당연하고 밥 한 번 차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가 퇴근하고 오면 오늘은 뭘 먹을 거냐고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보태는데 밥까지 차리라고 하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 건커녕 빨래통에 빨래를 내놔도 양말은 다 뒤집어져 있고 흰 옷이고 검은 옷이고 속옷이고 다 한꺼번에 섞어놓고 팬티에는 생리가 묻어있는데도 떡하니 펼쳐놓았더라고요. 아니, 생리대도 제 거 가져다가 팍팍 쓰는데 진짜 하나하나 아까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언니는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 맞아요? 내가 왜? 아니, 취업할 거라고 서울 와놓고서는 내가 왜? 라고 묻는 게 정상입니까? 결론은 취업 준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서울에서 취직하고 싶다고. 그래서 보증금 얻을 동안만 우리 집에 있기로요. 취업이 뭐 그렇게 쉽나? 그러니까요.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죠. 준비도 안 하고 맨날 고스톱만 치고 있으면 취직이 되나요? 아니 올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가족끼리? 너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 하나 들었다고 뭐 생활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기훈아, 네 마누라가 이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기라도 해야 되니? 그래, 당신 생활비도 그동안 넉넉하지 않았어? 우리가 둘 다 돈도 벌고 하는데 누나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고 전기랑 물 쓰면 얼마나 쓰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낮에 집에 그동안 없었으니까 쓸 일이 없었지. 그 신우는 맨날 있잖아. 맨날 고스톱 치느라 노트북 쓰고 덥다고 선풍기 꺼내 틀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쓴다고. 그냥 내가 밥도 대충 있는 걸로 알아서 먹고 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아니,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용돈이라도 주고 말하던가. 제가 용돈을 왜 드려요? 도대체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거 봐. 나 내쫓는 게 목적이었네. 아니,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어, 어쨌어? 내가 신우짓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어차피 내 남동생네 집이고 방도 하나 남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남는 방 아니에요. 저희 애기 가지면 애기가 쓸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애라도 들었니? 애도 없잖아. 이럴 때만 애 타령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애 가져라 할 때는 돈 벌어야 돼요 하더니 속 보인다 너? 그러더니 아주 앞으로 힘들게 해줄 수도 있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고구마 한 2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누나 고집은 절대 못 꺾는다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말을 더 심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제 탓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제 식구만 싸고 돌면 이혼해. 저는 아주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시골 분들이셔서 아들내미 이혼한다고 하면 뒷목은 잡으실 것 같은데 남편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저런 신우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혼밖에 답이 없긴 했고요. 남편은 콧방귀를 끼면서 마음대로 하던가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해본 말인 줄 아는 거겠죠.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방을 열고 잠깐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신우는 고스톱 치는데 방해를 한다면서 투덜거리고 다시 나왔어요. 왜 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걸로 코투리 잡으려고? 내 탓 아냐?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고 나한테 들켰고 그래서 이혼했어. 그럼 위자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위자료까지는 생각 못했는지 남편이 신우를 채근하더라고요. 아, 그래. 받았어. 3천 받았다, 3천. 그 돈 다 어쩌시고 돈 없어서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월세 보증금 하고도 남아요. 아니, 나는 뭐 돈 쓸 데가 없겠어? 누나, 솔직하게 말해. 돈 다 어디다가 썼어? 어디 빚이라도 있었어? 아니면 뭐 명품 중독이야? 아니야, 고스톱 하느라 썼어. 저거 돈 충전해서 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면 진짜 현금으로 바꿔줘. 내가 아주 크게 한번 따려고 싹 다 꼬라박았는데 휴지돼서 사라진 거지. 누나 미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언니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려면 생활비 보태세요. 신우는 그 말에 아주 곡소리를 내면서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당연히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생활비를 보탤 수 없겠죠. 그러면 취직이라도 하던가. 한심하게 위자료 받은 거는 전부 도박에 날리고 이러는 꼴이라니. 제가 한심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신우에게 쏘아대니 신우도 열이 받았는지 두고 보라고 했지?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울면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둥 며느리가 이래도 되냐고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소연을 하더니 시어머니께서 당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오겠냐고 자러 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1시에 소란스러워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짜 오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자다 깨서 깜짝 놀랐고 씩씩거리는 시어머니가 저를 확 밀치셨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신우는 안 자고 있었는지 거실에 나와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치심과 더불어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 기정이한테 무슨 짓이야? 뭐? 생활비를 보태라고 해? 너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강원도도 안 내려오면서 무슨 우리의 돈까지 받아쳐먹으려고?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신우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설거지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자기가 씻고 나온 머리카락 정리 한 번을 안 하는데 저는 무슨 몸종이에요?
뒤치다꺼리만 해주게. 생활비 내라는 게 왜요? 놀고 먹으니까 못 내는 거지.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도 고스톱에 꼬라박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데려가세요. 제가 사실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신우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편을 들더라고요. 너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것도 남도 아닌 우리 엄마한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이혼남 될 줄 알아. 이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께서 욕을 한 사발이 뱉으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와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걸자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무슨 일이냐며 한달음에 신혼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씩씩거리고 있고 남편은 일 크게 만든다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꼴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싹 다 이야기하라고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신우가 우리 집에 온 것까지 빠짐없이 일러 바쳤습니다. 이런 망할 집구석을 봤나. 당장 이혼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합니까? 누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우리의 머리털 다 뜯어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경찰 안 부른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참나. 그럼 이혼하더라도 할 건 확실하게 하자. 너 그 땅값 많이 올랐더라? 그것도 반반하는 거지? 땅? 무슨 땅? 내가 깜빡 속았지 뭐야.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제 명의로 땅이 있더라고, 하남에. 알짜배기라서 값도 엄청 올랐던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 아니, 그건 우리 딸 시집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나눠? 재산이 있는 거 숨기고 대출받아서 집 샀잖아요. 그 땅만 팔았어도 대출금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속인 게 맞으니 내놔야죠. 그거 팔아서 내 피부관리샵 내면 되겠네. 그러면 이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샵 운영하면서 수익금 나면 생활비 내면서 여기서 살고 나 취직도 하는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언니 머리에 똥만 가득 찼어요? 내가 그걸 팔아서 왜 언니 가게를 내줘요? 우리 집 대출금도 갚고 있는 마당에. 요망한 기집애.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게 아까워서 숨기고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시켜? 아들만 대출금 갚았나요? 저도 같이 갚고 있거든요. 이 집 공동명의예요. 아주 개판으로 싸움이 나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말렸습니다. 어차피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정 그러면 변호사라도 선임하겠다고 했어요. 시골 분들이니 변호사 이야기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집은 공동명의니까 이혼해도 딱 반으로 나눠.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 반으로 가르자고. 알겠어?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피신했고요. 다음날 정신이 들었는지 미안하다고 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다고 비는 남편에게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소금을 뿌려 쫓아냈고요. 합의 이혼 안 해준다는 말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정기간 동안 협의가 잘 돼서 아파트는 제가 말했던 대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을 뿌리치고 똑똑히 들으라며 말했어요. 너랑 살았던 그 3년 남짓한 시간이 아주 지옥이었어. 너네 누나한테도 가서 전해. 그깟 인터넷 고스톱에 3천만 원 쓸 정도 도박 중독이라고. 그거 꼭 치료받으라고. 알겠어?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시댁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솔직히 회사까지 찾아오진 않을까 한동안 겁먹고 조용히 지냈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신혼생활 하는 동안 참 좋았었는데 역시 고부간의 갈등은 이겨낼 수 없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아예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 우연히 제가 지역 맘카페 공고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오랜만에 카페 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낯이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우의 이름 권기정이었어요. 권기정 피부관리샵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홀린 듯이 들어가 보니 정말 신우가 피부관리샵을 냈었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피부관리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파트를 판 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아파트 급 처분하고 대출금까지 갚고 나누느라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2억 정도는 수중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돈으로 신우가 원하던 피부관리샵을 차려줬나 봅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썩 좋지 못했어요. 피부갈굼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쓴 기구도 있었다. 화장품도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제품이 아닌 어디 시장통에서 팔 법한 싸구려 크림으로 관리하더라. 그러면서 돈은 비싸게 받았다. 관리를 하러 가서 오히려 피부염에 걸렸고 결국 보건소에 신고까지 해서 지금은 영업 정지 상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영업 정지를 한 달 처분받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오픈하면 그 가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역 맘카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 밑에 댓글들이 수십 개가 달렸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그 샵 다니고 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엄청 생겼어요. 거기 피부관리샵 사장이 싸가지 없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거기 피부관리샵에서 피부 완전 망가지고 저 그래서 소송하려는데 참여하실 분? 소송 관련 댓글에는 밑으로 쭈루룩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소송 걸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결국 샵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샵을 차리느라 돈도 날리고 빚만 잔뜩 얻어서요.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나? 저희 회사 앞에 전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아주 바싹 말라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저를 보고는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아버지께 호출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싹 마른 꼴이 또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야기만 잠깐 하자는 말에 근처 커피숍을 갔어요. 내가 아주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너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도 날리고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보니 너의 소중함이 느껴지더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죽어도 너랑 합칠 마음 없고 너 도와줄 마음도 없어. 너 지금 신우가 피부관리샵 했다가 망해서 돈도 잃고 빚만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한 말에 아주 전곡이라도 찔렸는지 뜨끔하더라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지역 맘카페며 보건소며 신고한 게 너야? 이건 또 무슨 애먼 사람 잡는 소리야. 나도 며칠 전에 맘카페에서 글 본 거야. 내가 너나가 샵을 차렸는지 망해버렸는지 사실 알게 뭐니? 너 정말 지독하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던 정이 있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봐도 내 하남 땅 팔아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건가 본데 절대로 너 도와줄 맘 없고 너랑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것도 거북해. 다신 나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커 같은 가족들은 맘카페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찾았는지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서울 산다고 욕심 안 낼 테니까 내 동생이랑 다시 재결합해.
다시는 도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렴. 너네 아파트 팔았던 돈 그거 가지고 있지? 우리 좀 빌려다오. 저는 2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화가 나서 답장을 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열었는데 전 시아버지의 부고 문자였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신우가 보증금 좀 해달라고 하도 바락바락 물고 늘어져서 무리해서 집 담보로 1억을 대출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신우가 고스톱을 친 거였어요. 돈 다 날리고 찜질방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다가 못 버티고는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평소에 심장 혈관 쪽에 문제가 있었던 터라 혈관이 떡하니 막혀버렸고 시골 동네라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대요.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주면서 장례 날짜와 발인 날짜를 보내는 남편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신우 도박 좀 고치라고 했더니 결국 도박으로 이렇게 가족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네요. 저는 솔직히 시부에게도 좋은 감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슬프거나 비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을 보낸 것도 결국 부조금 많이 내라, 돈 좀 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에 적힌 계좌로 부조금이라고 딱 10,000원 송금했어요. 제가 10,000원 보낸 걸 봤는지 전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고 문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화 받으라고 난리쳤지만 깔끔하게 무시해줬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속 시원하게 잠이 들었죠. 얼마나 꿀같이 잠을 잤는지 꿈도 안 꾸고 잤습니다. 솔직히 시부가 저주하러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현관이 소란스러워 나가니 어머니께서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손에 바가지 하나 들고서요. 무슨 일이냐 여쭈어 보니 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더라고요. 어떻게 있는 사람이 더하냐면서 부조금 10,000원 낼 수가 있느냐고 돈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열이 받은 어머니께서 무려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 확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변기물을 확 부어버리고는 자식 잘못 키운 죄는 부모가 받는 거라고, 내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다 하시고는 걸레로 현관을 청소하시더군요. 그 뒤로 정말 뭐가 무서운 건지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후에 들리는 소문에는 신우의 망나니 짓이 소문이 나서 남편이 이혼당한 거라고 회사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네요. 간간히 지역 맘카페에도 아직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오점이 남았을지언정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확실히 너무나도 열받는 이야기죠? 화나는 일은 여기다 다 풀어버리시고 우리 행복한 일만 생각하도록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